경복궁 후원의 봄은 유난히 짧았다. 매화가 채 지기도 전에 목련이 피고 목련이 지면 이내 연못가에 버드나무 잎이 돋았다. 그 계절마다 궁녀 소유는 물 깃는 항아리보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았다. 17에 입궁하여 벌써 6해. 궁은 그녀에게 세상 전부이자 감옥이었다. 데뷔 전 상궁의 호통도 밤낮 없이 이어지는 잔심부름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익숙함이 편안함을 뜻하지는 않았다. 궁 안의 여인들은 모두 그렇듯 소윤 역시 보이지 않는 벽 안에서 한 뼘씩 늙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데뷔 전에 약재를 전하고 돌아오는 길, 봄밤의 공기는 달콤하면서도 쓸쓸했다. 소유는 무심코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다. 후원 깊숙한 곳, 연못 너머 작은 정자에서 희미한 촛불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한 사내가 보였다. 푸른 용포 대신 수수한 회색 도포를 입고 책을 펼쳐든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달빛이 그의 옆 얼굴을 비추었다. 고든 이마, 단정한 코, 그리고 무언가를 응시하는 깊은 눈빛. 소유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거기 누구냐? 낮고 고른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소유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임금 이헌, 28의 젊은 왕. 즉위 3년째, 신하들 사이에서는 학문을 좋아하나 과묵하여 속내를 알 수 없다는 평이 돌았다. 소유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 고개를 들어라. 왕의 목소리에는 노기가 없었다. 소윤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이헌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밤이 길어 나왔을 뿐이다. 벌할 일이 아니니 두려워 말거라.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소윤이옵니다. 소윤. 왕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작은 바람이로구나. 좋은 이름이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소윤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하지만 물러나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뒤돌아보니 왕은 여전히 책을 들고 있었으나 시선은 책이 아닌 먼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소윤은 처음으로 궁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를 만났다. 그리고 그것이 운명의 시작인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달이 차고 이지러지기를 3번, 소유는 더 이상 우연처럼 왕을 만나지 않았다. 이헌이 먼저 그녀를 불렀다. 처음에는 차를 내오라는 명이었고, 다음에는 책을 정리하라는 분부였다. 그렇게 조금씩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다. 어느 날 밤, 왕은 책을 덮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조정은 전쟁터와 같다. 칼 대신 말로 찌르고 피 대신 체면을 흘린다. 소유는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다. 전하께서는 외로우시옵니까? 이헌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궁녀가 감히 왕에게 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꾸짖지 않았다. 외롭다. 용상에 앉아도 백관을 마주해도 나는 늘 혼자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자가 아닌 한 사람의 쓸쓸함이 묻어났다. 소유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용포를 입은 이도 결국 사람이었다. 전하, 말해보거라. 저작거리 사람들은 많이 바라지 않사옵니다. 그저 굶주리지 않고 억울하게 벌받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옵니다. 왕은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눈을 감고 마치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이헌은 변했다. 밤마다 붓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탐관오리의 명단, 억울한 옥사의 기록, 백성을 살릴 개혁의 방도들. 그것은 조정에 내놓을 수 없는 오직 혼자만 간직할 비밀 서책이었다. 소윤, 이것을 정리해 주겠느냐? 왕이 건넨 종이 뭉치는 그의 땀과 고뇌가 밴 것이었다. 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글을 읽을 줄 알았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 바로 글자였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소윤은 왕의 글을 정서했다. 붓을 들 때마다 그의 마음이 느껴졌다. 백성을 사랑하되 힘이 없는 왕, 개혁을 꿈꾸되 혼자인 사람. 그 외로움이 소윤의 가슴에도 스며들었다. 어느 날 왕이 물었다. 두렵지 않으냐? 이 일이 알려지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소윤은 붓을 멈추고 왕을 바라보았다. 전하를 믿사옵니다. 전하의 뜻이 옳다면 두려울 것이 없사옵니다. 그 순간 이헌의 눈빛이 흔들렸다. 평생 혼자였던 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믿는다는 이를 만난 것이다. 하지만 궁에는 눈이 많았다. 담장 너머 처마 끝 어둠 속 어디에나 귀와 눈이 있었다. 왕과 궁녀의 잦은 만남은 속삭임이 되었고 속삭임은 소문이 되었다. 그 소문은 결국 영의정 김좌근의 귀에 들어갔다. 안동 김씨의 수장이자 세도의 화신. 그는 찻잔을 들며 차갑게 웃었다. 주상께서 요즘 한 궁녀를 자주 부르신다지. 그러하옵니다, 대감. 흥미롭구나. 매우 흥미로워. 김좌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날의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의 눈빛만은 겨울처럼 차가웠다. 조회가 시작되자마자 영의정 김좌근이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대전을 가득 채울 만큼 웅장했다. 전하, 궁녀 하나가 국정을 어지럽힌다 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헌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손은 용상의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전하께서 밤마다 한 궁녀를 불러 은밀히 무언가를 도모하신다는 소문이 받아옵니다. 더욱이 그 궁녀가 전하의 비밀 문서를 다룬다 하니 이는 궁중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이옵니다. 근거 없는 말이다. 그렇다면 신들 앞에서 그 궁녀를 조사받게 하시옵소서. 결백하다면 무엇이 두려우시겠나이까.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아뢰었다. 영의정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궁법을 바로 세워야 하옵니다. 이헌은 입을 열 수 없었다. 거부하면 더 큰 의심을 살 것이고 허락하면 소윤이 위험에 처할 것이었다. 결국 왕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의금부로 보내라. 그날 오후 소윤은 갑자기 나타난 나졸들에게 끌려갔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차가운 쇠사슬이 그녀의 손목을 물었다. 동료 궁녀들은 멀찌감치 물러서서 수군거렸다.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궁에서 살아남는 법은 간단했다. 약한 자를 밟고 올라서는 것. 의금부 옥사는 어둡고 축축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그곳에서 소윤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문초관이 물었다. 내가 주상과 무슨 일을 꾸몄느냐? 아무 일도 없사옵니다. 거짓을 말하지 마라. 주상께서 너에게 무엇을 시키셨느냐? 전하께서는 다만 글을 정리하라 하셨을 뿐이옵니다. 무슨 글이냐? 영모의 글이냐? 아니옵니다. 소윤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문초관은 믿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왕을 옥죄는 구실이었다. 밤이 깊었다. 옥사의 작은 창으로 달빛이 새어들었다. 소유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왕에게 누가 될까봐 두려웠다. 전하께 누가 될 뿐이라면 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때 옥사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금군들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전하, 이헌이 들어섰다. 용포가 아닌 검은 도포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금군들을 물리고 홀로 옥사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소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전하, 어찌 너를 여기 두고 어찌 편히 있겠느냐. 왕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천하를 다스리는 이가 차가운 옥사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소유나. 처음으로 그가 반말로 그녀를 불렀다. 왕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너를 잃고서 어찌 나라를 논하겠느냐. 백성을 위한다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임금이냐.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전하, 소녀 때문에 전하께서 위태로우시면 안 되옵니다. 내가 없는 용상은 무덤과 같다. 이헌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쇠사슬 위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겠다. 그 누가 막아서도. 그 순간 소유는 모든 두려움을 잊었다. 이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밖에서는 궁궐이 술렁이고 있었다. 왕이 밤중에 옥사로 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김좌근은 그 소문을 듣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꼬리를 밟았구나. 새벽 왕은 비상어전회의를 소집했다. 대신들이 모두 모이자 이헌은 품속에서 두툼한 서책을 꺼내 놓았다. 이것을 보라. 대신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안에는 탐관오리들의 명단과 죄목, 백성을 괴롭힌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영의정 김좌근의 이름도 첫 장에 있었다. 이것이 짐이 밤마다 궁녀와 함께 준비한 것이다. 국정을 어지럽힌 것이 아니라 바로잡으려 한 것이다. 전하, 이는 김좌근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으나 왕은 손을 들어 막았다.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의금부는 이 명단에 있는 자들을 즉시 조사하라. 죄가 확인되는 즉시 파직하고 백성에게 빼앗은 것을 돌려주도록 하라.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탄핵 상소가 빗발쳤으나 왕은 물러서지 않았다. 밤낮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직접 백성의 원정을 들었다. 한 달 만에 조정의 판도가 바뀌었다. 영의정 일파는 몰락했고 새로운 신하들이 등용되었다. 백성들은 환호했다. 오랜만에 바른 정치를 보았다고. 그러나 왕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다. 승리의 대가는 가혹했다. 대비전에서 전교가 내려왔다. 궁녀 소윤을 궁 밖으로 내보내라. 이헌은 어머니인 대비를 찾아갔다. 어마마마, 소윤은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잘못의 문제가 아니다. 왕과 궁녀의 인연은 궁법이 허락지 않는다. 내가 왕으로 남고 싶다면 그 아이를 보내야 한다. 대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헌은 무릎을 꿇었으나 대비는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며칠 뒤 소유는 조용히 궁을 떠나게 되었다. 한양 밖 작은 마을, 새로운 이름과 신분을 받았다. 더 이상 궁녀 소윤이 아닌 평범한 양반가의 딸로.
떠나는 날 아침 소유는 마지막으로 후원을 바라보았다.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왕과 처음 만났던 그 정자가 멀리 보였다. 소윤. 뒤에서 상궁이 불렀다. 전하께서 이것을 전하라 하셨느니라. 작은 비단 주머니였다. 열어보니 옥비녀 하나와 짧은 글귀가 있었다. 꽃은 궁에 피지 않아도 꽃이니라. 그대 어디서든 행복하기를. 소유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국문을 나서는 가마 안에서 소유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전각 위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검은 용포 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이현은 난간에 서서 작아지는 가마를 바라보았다. 손을 뻗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왕의 손은 백성을 향해야 했다. 전하, 들어가시옵소서. 내관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으나 왕은 움직이지 않았다. 가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렸다. 하얀 목련꽃잎이 허공에서 춤추듯 흩어졌다. 아름다웠지만 슬펐다. 잘 가시오, 소윤. 왕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그리고 그는 다시 용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지만 그의 가슴 한켠에는 영원히 그녀가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이현은 현명한 왕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탐과 놀이를 몰아내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흉년에는 창고를 여러 곡식을 나누었고 억울한 옥사를 직접 살폈다. 조정의 신하들은 그를 성군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왕은 끝내 후궁을 들이지 않았다. 대신들이 아무리 간청해도 고개를 저었다. 왕실의 대를 이을 후사가 필요하다는 상소가 빗발쳤으나 그는 묵묵히 정사에만 몰두했다. 밤이면 여전히 그 정자를 찾았다. 목련이 피고 지고 또 피었다. 그럴 때마다 왕은 혼자 책을 읽으며 그 시절을 떠올렸다. 한편 한양박 작은 마을에서 소유는 윤화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서당을 여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가난한 아이, 양반집 아이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았다. 선생님, 이 글자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이로움의 일한다. 옳은 일을 행하는 마음이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볼 때면 소유는 왕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억울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는 작은 방식으로나마 그 뜻을 이어가고 있었다. 봄날 오후 한 노인이 서당을 찾아왔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궁에서 왕을 모시던 내관이었다. 이것을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작은 상자였다. 열어보니 비단에 싼 책 한 권이 있었다. 표지에는 제목이 없었으나 펼치자 익숙한 글씨가 보였다. 왕의 필체였다. 달빛 아래 기록. 그것은 왕이 10년 동안 몰래 써 내려간 일기였다. 정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소윤과의 추억, 그녀가 했던 말들, 그리고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대가 가르친 것을 잊지 않았소. 백성의 마음을, 작은 목소리를. 이 나라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다면 그것은 그대 덕이요. 그대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겠지만 내 가슴에는 영원히 새겨져 있소. 소유는 책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다. 왕도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세월이 더 흘러 왕이 승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소유는 멀리서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편히 쉬소서, 전하. 그녀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손에는 그 옥비녀가 쥐어져 있었다. 세월이 흘러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 옛날 어진 임금이 계셨는데 그 뒤에는 이름 없는 여인이 있었다네. 달빛 아래 나라를 살린 이는 벼스아치가 아니라 한궁녀였다네. 지금도 경복궁 후원을 거닐다 보면 목련 꽃이 피 흩날리는 봄날 밤 바람결에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한다. 맑고 부드러운 소윤의 웃음소리. 정자 난간에 기대어 책을 읽는 두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한다.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궁녀. 그들은 신분도 법도도 초월하여 영원히 그 자리에서 함께 있다. 사람들은 그 전설을 바람 속의 이름이라 불렀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아름답고 진실된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봄바람을 타고 궁궐 담장을 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조용히 전해지고 있다.